화천대유 소유자를 알려드립니다. 강득구 의원님이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잘 설명했네요. 국힘이 대장동 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 먼저 조사하시기 권합니다. 제가 최초 협상 때 4,500억 수익만 보장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님이 법정에서 저를 공산당 같더라고 비난하더군요. 이재명의 성남시에 920억 원 더 뺏긴 분들이 바로 화천대유 소유자들입니다.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대장동 수사를 공개 의뢰합니다.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 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압박하며 결국 민영 개발로 바뀌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로비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은 구속됐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취임 후 이를 공영 개발로 전환했고 불로소득은 시민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분선 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 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른 사업 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을 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추산액 920억 원 규모의 부담을 더 지도록 인가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반발했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 끝내 추가 부담을 확정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당시 추가 부담 압박에 대해 공산당 시기였다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 확보였습니다.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금전적 이익을 볼 목적이었다면 사업자에게 공산당 소리 들어가며 추가로 920억 원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정의 모범 사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아니라면 밝히라고 합니다. 선거 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 사냥입니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입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습니다.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합니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10까지 샅샅이 수사해 주십시오.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저뿐만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죄 없는 이를 무고한 죄,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판단을 현혹한 죄를 철저히 물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억측과 정략적 공격, 정보의 의도적 노출과 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습니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스북을 이재명 죽이기 조선일보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서 손 떼십시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이재명 죽이기, 윤석열 살리기 목적에 기획된 작품들입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당초 대장동 개발은 LH의 공영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세력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수억대 뇌물을 받고 LH를 압박해서 공영 개발을 민간 개발로 바꿔냈습니다. 그들이 LH의 공영 개발 포기를 어떻게 압박했는지 2009년도 국정감사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0년 6월 성남시장 된 후 그들의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 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전환시켰습니다. 1조 원이 넘는 토지 매입비 등 예산 문제 때문에 성남시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없어서 개발업자들이 자금을 다 대고 업무도 다 하고 손실 비용도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이익 약 5,503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그것을 누구랑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제가 알 수 없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개발업자들과 국민의힘 세력의 압박에 굴해서 민간 개발로 방치했다면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새누리당 신모 의원의 동생 등은 돈방석에 앉았을 것입니다. 한탕주의 노림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 그리고 5천억이 넘는 개발이익 환수,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개발 행정 사례인 것입니다. 이재명 죽이기, 조선일보는 칭찬받아야 할 공영개발 전환을 특혜성 민영개발로 둔갑시켰습니다. 근거도 없고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저를 인터뷰한 기자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발업체 대표가 저의 사법연 소환 동기와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의혹의 근거로 회사 이름에 들어간 동은 이재명의 정치 목표인 대동세상에 동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합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윤석열 살리기 가짜뉴스를 만들어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둔갑시켰습니다. 지난 13일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에게 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의 정정, 반론보도,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조선일보 기자 출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폭로한 검찰의 청부 수사 의혹은 조선일보의 기획작품이 되는 건가요?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와 방상훈 사장의 비밀 회동은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윤석열과 조선일보의 짜맞추기 수사 작전 모의가 되는 건가요? 조선일보 도대체 왜 이럴까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이재명을 죽이려는 이유, 윤석열 후보를 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조선일보 입장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손해, 윤석열과 야당은 이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저는 기득권의 부당한 공격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이재명 죽이기, 윤석열 살리기, 목적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맞서 당원,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